조선시대 때 외계인들이 방문했다는 기록들이 꽤 많고 한국인이 외계인을 가까이서 직접 보고 만지기도 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역사에 남은 기록이 현대에서 드러난 사실과 연관되어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외계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UFO와 같은 기록들을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대중의 많은 관심을 얻은 대동야승의 기재잡기 편에 기록된 외계인은 그 상세하고 기이한 내용으로 유명합니다. 기재잡기는 조선의 문신인 박동량에 의해 편술되었고 조선에 있었던 사건 기록들을 정리한 일종의 역사서입니다. 조선의 정치, 사회, 경제, 군사 등에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당대의 역사서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1386년 영천에서 태어난 이순몽으로 여주와 이천 사이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들에 나가 김을 메고 있었죠. 갑자기 별안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바람이 크게 일면서 커다란 항아리 같은 불덩이가 멀리서부터 바퀴처럼 굴러오는데 수레가 달리는 것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니 소와 말이 이것을 보고 놀라 도망쳤죠. 저는 침착하게 제가 들고 있던 호미로 그 불덩이를 여러 번 내리치며 대항했죠. 이윽고 불덩이가 멈추자 그 항아리 안을 보았는데 노랑 털이 머리를 덮고 파란 눈이 반짝반짝한 어린아이가 마치 짧은 나처럼 가운데가 꺾인 칼을 손에 쥐고서 저를 똘망똘망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땅 위에 거꾸러져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지는 모르나 흥미롭기도 해서 호미로 툭툭 쳐서 일으키자 다시 하늘이 또 캄캄해지고 비바람이 일어 잠시 눈을 감았고 정신을 차려 눈을 떠보니 어디로 사라져버렸죠. 이 실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며 자신의 외가댁 선조의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였는데 이 일을 겪은 후 이순몽이 보잘것없는 필부에서 국가의 명장이 되었기에 이런 징조가 나타난 것이리라 하였다. 이 기록을 해석했을 때 실제로 그 항아리가 불타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 밝은 불빛이었을 수 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묘사되는 밝은 불빛의 물체가 목격된 사실은 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옛부터 현재까지 너무도 많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어떠한 사연으로 인해 추락한 것으로 보이며 비행체가 작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안에 파란 눈을 가진 아이 모습은 마치 서양인이 그 비행체를 타고 있었고 비행체 안에 있는 것을 외부에서 볼 수 있었다는 점은 비행체 창문이 투명하였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외계 생명체가 아닌 그 시대의 요괴나 괴물로 묘사되어 있었으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텐데요. 사람 형태를 가진 누군가가 그 비행체 안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인간을 묘사했으며 신장은 작았던 거죠. 노랑머리에 파란 눈을 가졌다고 묘사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15세기 초 조선은 서양인과의 접촉이 없었으며 200년 이후에나 서양인이 조선에 나타난 걸 생각했을 때 그 생명체가 미래에서 온 인간이거나 또는 외계인으로 주장되는데요. 조선의 서양인에 대한 기록은 1604년 기록된 포르투갈 상인인 주앙 멘데스 기록이 최초입니다. 이순몽이 살았던 시기에 사람들이 서양인에 대해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던 거죠. 더구나 그 외계 생명체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이 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비행체 안에서 서양 아이가 칼을 들고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리모트 컨트롤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비행체를 운영하기 위한 손잡이였을까요? 이순몽이 보았을 때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가장 비슷한 물건인 마치 칼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아이는 추락하면서 잠시 충격이 있었는지 한참을 땅에 쓰러져 있었고 그 후 이상하게 그 아이와 비행체가 사라져버렸다는데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바람이 친 걸로 봐서 다른 비행체가 쫓아와 그 아이를 다시 데려갔을 것이다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외계인이나 UFO 또는 미래에서 온 인간이라는 가정 말고는 다른 뭔가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에 관련된 놀라운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시사지에서도 여러 번 소개된 내용이며 아직까지 반복되며 회자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트럼프 시간여행자 설입니다. 100년 전인 1893년에 출판된 제목이 바론 트럼프의 경이로운 지하세계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아주 부유한 귀족 자제인 바론 트럼프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러시아 여행을 갔고 다른 차원으로 가는 포털을 발견하고 들어가서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슈가 된 부분은 1. 주인공 바론 트럼프가 트럼프의 아들 바론 트럼프와 이름이 같습니다. 2. 어린 주인공이 책에 묘사되고 그려진 그림이 바론 트럼프의 어릴 때와 너무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3. 지하세계의 마스터이며 주인공의 멘토인 돈 트럼프가 나오는데 도널드 트럼프를 줄여 부르는 이름으로 같은 이름이며 그의 성은 트럼프 캐슬로 실제로 트럼프가 운영하던 카지노 이름입니다. 4. 3년 뒤 속편이 나오는데 제목은 1900 마지막 대통령이며 내용은 뉴욕 5번가의 거대한 부자가 대통령 대선에 나가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내용으로 힐러리 당선을 확실시했다가 반전된 경우와 같고 트럼프 타워는 실제로 뉴욕 5번가에 있습니다. 또한 책에 직접 임명한 부통령의 이름도 언급됩니다. 예언서도 아니고 100년 전 소설작품과 현실의 신기한 유사성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자, 그럼 다음 내용을 더하여 보죠. 5. 실제로 트럼프에게는 존지 트럼프라는 삼촌이 있습니다. MIT 대학의 공대 교수이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최초의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6. 진정한 천재 과학자인 니콜라 테슬라가 당시 미국으로 망명했으며 그가 사망하면서 미국 국방연구소에서 그의 연구 자료들을 모두 입수하였고 그 담당자가 바로 존지 트럼프라고 합니다. 7. 테슬라의 연구 자료들 중에는 에너지 무기뿐만 아니라 시간여행 자료들도 함께 넘어갑니다. 존지 트럼프는 이때 특별히 군사무기화와 관련된 자료는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연구소는 이 자료들을 실제로 존재하는 부서인 외계자산관리처라는 부서로 이관합니다. 자,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우선 니콜라 테슬라와 미국 외계자산국과의 관계는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존지 트럼프가 테슬라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여행을 실제로 성공시켰고 이를 조카인 도널드 트럼프에게 넘겼다면 어땠을까요? 누군가 왕래를 했고 그 내용을 소설에 남겼다면 말이 될까요? 일부 내용들에 따르면 서양에서 최초로 타임머신을 니콜라 테슬라가 만들었고 그리고 그 타임머신은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의 삼촌인 존지 트럼프가 훔쳐간 기이한 기구이었을 수도 있으며 그리고 그 비행선을 타고 온 사람이 다름이 아닌 어린 트럼프 또는 그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대동야승의 기재잡기에서 묘사한 생김새와 그들의 모습이 일치하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왜 조선에 트럼프가 왔다 갔을까요? 전설의 곡향이었습니다.